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포, 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포는 최근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유권자층에도 변화가 큰데요. 김포 을의 도전장을 낸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담의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기재 순서와 동일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졌다가 재심 청구를 통해서 3명의 후보를 제치고 더불어민주당 김포 을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되셨는데 그만큼 이 출마의 변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바뀌면 또 김포가 뜰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리 변화를 바라는 김포 시민들의 큰 열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포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의 유일의 변호사 일을 해왔고요.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그리고 서울시와 국회에서는 정무보좌관과 비서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젊은 도시 김포에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 여러 가지 지자체들과 함께 일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함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포 을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나는 곳 중 하나죠. 그래서 계속 젊은 도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비 후보가 생각하는 이 김포 을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 전체로만 치면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 우리나라 네. 평균 연령이 전체가 한 41.4세 뭐 이렇게 약 41.4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김포 전체가 평균 다른 도시 대한민국 전체보다 젊고 특히 한강 신도시로만 좀 평가를 하자면 35세의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더 젊어지네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김포를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 신도시가 제대로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 학교의 문제라든지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작년에도 참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 광역 교통망입니다. 광역 교통망을 해결해야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역 교통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학교가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부족한 지금 도시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고 아주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 김포의 현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요 공약과도 맞닿아 있겠죠. 이번 총선에서 내놓을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죠. 예, 먼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광역 교통망 문제 해결입니다. 즉, 더 빠른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국토부에서 서부권 광역 고속철도 GTX D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문제입니다. 즉 방화동에 있는 차량 기지를 김포 쪽으로 이전해서 자연스럽게 지하철 5호선이 서울 김포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후보들이 노력을 해왔고 공약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제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들과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좌관 생활이라든지 국정 생활을 해보면 서울에도 이런 비슷한 환경들이 있거든요.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들과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올해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2차례 면담을 통해서 지하철 5호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낸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광역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겠고요. 두 번째는 과밀학급의 해소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좁은 환경에서 그리고 매년 학교를 증축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학교가 부족한 도시가 김포에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큰데요. 먼저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증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시를 계획할 때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해서 학교가 부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단기적으로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조금 먼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통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적으로 통학안전법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무상으로 된 스쿨버스를 타고 조금 약간이지만 멀리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좀 법적 근거를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김포는 8천여 개의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일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시 부각된 것이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불렸던 뿌리 산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산업들이 바로 김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직접 찾아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 공장들이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게 좀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률들을 보면 국가 산단이라든지 좀 큰 규모 공장들에게만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래된 그렇지만 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좀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주요 공약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김포는 교통에 대한 유권자들 요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그리고 GTX D 노선에 대한 기대가 큰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총선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동안 지하철 5호선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서울시에서 그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좀 연계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작년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많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의 좀 걸림돌은 좀 많이 해소되었고요.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전할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저는 협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5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당선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해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제가 공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모든 것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뢰,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나머지 공약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모습, 싸우지 않는 정치에 대한 모습,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다면 저부터 세비를 삭감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점만은 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김포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신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참 젊은 나이고 또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딱 일하기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국정의 전 영역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의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포을의 박상혁 예비 후보 만나봤습니다.